소울팀에 입단한 김유나는 테스트 때와는 달리 연습 시 개인전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지만 팀원들이 도대체 왜 게임을 하려고 하느냐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개인전에 소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동 감독은 김유난을 팀플레이 전담 선수로 육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 만또 주세요. 여러분 올라 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게이머는 상대 선수에 대한 맞춤 전략과 다전제 판짜기 구성을 지능적으로 선보였으며 정형화된 팀플레이 전담 선수가 겪는 편견과 한계를 완벽히 극복해낸 저그의 오버마인드 브레인저그 김유난 선수입니다. 1989년생인 김유난은 어머니의 예쁜 누난 둘째 아들로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어 형 김정한보다 의젓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성격이 둥글둥글한 형과는 달리 김유난은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가끔 형과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지면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고 오기도 해서 형은 일부러 져주기도 했습니다. 곱상하고 착한 외면 속에 강한 승부욕으로 똘똘 뭉쳐 울보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무척이나 우애가 좋은 형제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축구 선수였던 형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2~3시간은 볼을 차면서 놀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는 형의 등 뒤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지켜보며 게임을 배워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축구와 게임을 또래보다 잘하니 친구들에게 늘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시기에 목표 없이 게임만을 좋아했을 뿐인데 인터클랜으로 스카웃을 받아 들어가고 크고 작은 동네 대회에서도 자주 입상을 해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학교에서 스타장이 되어버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김유나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앉은 지 10분 만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지? 공부는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이 길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중 형이 TV에 나와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은 하고 싶다 라는 욕심, 그리고 형이 팀원들과 어울리는 숙소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던 조언, 이 두 가지는 김유난이 프로게이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았던 시기였기에 둘째마저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유난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이성은의 집에서 먹고 자며 제13회 커리지 매치에 함께 참가해 이성훈은 붙고 김유난은 떨어지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국 2005년 8월 5번의 도전 끝에 제14회 커리지 매치에서 우승을 해냅니다. 준프로가 된 다음날 배틀넷을 통해 소울팀으로부터 테스트를 볼 생각이 있냐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2005년 9월 하반기 드래프트에서 소울의 2차 지명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소울팀에 입단한 김유나는 테스트 때와는 달리 연습 시 개인전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지만 팀원들이 도대체 왜 게임을 하려고 하느냐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개인전에 소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동 감독은 김유난을 팀플레이 전담 선수로 육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시작은 팀플레이였지만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탄탄대로 걸어 팀에 합류한 지 50여일 만에 프로리그 출전을 하게 됩니다. 2005 후기리그 TOS의 박성준 연보성 조합을 상대로 김승인과 호흡을 맞춰 데뷔전을 가집니다. 초반 김승인의 사골리아 드랍으로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었으나 적절하지 못한 병력 합류와 드랍십의 격추 등으로 팀에 밀려 데뷔전을 패하고 맙니다. 최종적으로 2005 후기리그에서 개인전 2패, 팀플레이 3패, 즉 전패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 팀의 성적 또한 5승 13패에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며 가난한 팀이 지닌 서름은 최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정기리그부터 STX에서 1년간 임시 후원을 결정해 김유난은 세탁 설거지 등의 막내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전부터예요. 성적을 그리고 2006 정기리그를 기점으로 팀의 저그 에이스였던 박상익과 김남기의 기량 저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에 김은동 감독은 김윤환을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개인전의 비중이 늘어 2006 정기리그 3승 5패를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눈에 띄는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개인전 첫 승을 거두었던 박경락과의 경기에서 본진 투성큰을 박는 신인답지 않은 판단을 내리며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이래의 코난 저그의 떡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투성큰 판단은 김창선 해설이 의아해하며 쓴소리를 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포석이 되고 맙니다. 후기 리그부터는 다시 팀플레이 전담 선수로 배치되어 9승 1패를 거두며 팀플레이 다승왕을 차지하였고 김구현, 김윤환 조합은 총 5승을 거두며 김구현을 신인왕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STX가 1년 임시원에서 창단 노선으로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영광의 순간에도 김윤환은 두려웠습니다. 개인리그 예선은 통과도 못하고 팀플레이에만 출전하니 이러다가 그저 이름 없는 선수로 팬들에게 잊힐 것이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어렵게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였던 아레나 MSL에 진출하지만 팀플레이로 인해 개인전에 집중할 수 없다 보니 박성균, 주현준에게 패하며 광탈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서바이버 토너먼트조차 뚫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김윤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0809 프로리그부터 팀플레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팀플레이가 폐지되면서 많은 팀플 전단 선수들이 은퇴 수순을 밟은 것과는 달리 0809 시즌 40승 21패로 다승 5위에 이름을 올리며 개인전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이전부터 개인전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팀플레이 연습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을 쪼개가며 꾸준히 개인전 준비를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는 김윤환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화장실도 안 가고 대화도 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더 연습하고 몇 배 더 노력하는 것을 알았기에 김윤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팀의 에이스로 성장합니다. 비록 0809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에이스 결정전만 2번 내어주며 팀원의 노력을 자신이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패배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아발론 MSL을 도끼 품고 준비합니다. 32강부터 연보성, 김명은, 박지수, 김정우 등 각 팀의 에이스들을 꺾으며 4강에 진출했고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이재동이 올라갈 것이라 판단한 예상을 뒤엎으며 3대1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경기 후 생애 첫 결승에 진출한 감동 때문인지 결국 대기실에서 눈물을 터뜨려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결국 2009년 8월 30일 치밀하게 머리로 짜놓은 저저전 중후반 운영과 유닛 운용으로 한상봉을 꺾고 우승 타이틀을 가진 브레인적으로 등극합니다. 블루도어에서 STX 소울 출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수 프랜차이즈 스타 우승자로서 11월 기준 2009년 다승 랭킹 2위, 승률 랭킹 1위, 2009년 동일 시점 김태경, 이재동과 함께 트리플 60을 해내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고 억대 연봉 반열에도 올라섭니다. 에버 2009에서는 로열로더가 되기 위한 행진을 거듭했지만 2010년 1월에 펼쳐진 4강전에서 이용호의 쇄국 테란을 맞아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해당 아쉬움을 프로리그 0910 3라운드까지 24승 13패에 뛰어난 성적을 내며 만회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김윤환의 프로리그 성적이 저하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4라운드부터 적용된 엔트리 예고제 폐지, 상대의 심리, 버릇, 맵의 특성까지 고려해 상대 맞춤 전략을 준비했던 빌드 먹는 하마 김윤환은 엔트리 예고 폐지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4라운드 이후 0910 시즌 7승 13패, 1011 시즌 25승 26패로 이전과 같지 않은 성적을 냅니다. 실력 저하를 의심하기에는 MSL 4연속 시드 획득, 바카스 아니 잘했는데 왜 이렇게 꼭 사람을 희노애락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재밌게 만들려고 무리하네. 2010 4강 등 상대를 알 수 있고 다전제 판짜기가 가능했던 개인리그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기에 얄궂은 시대의 흐름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락된 프로리그 성적으로 팀 에이스 자리가 불안했지만 김은동 감독의 1옵션인 양아들이었기에 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고 SK 플랜이 프로리그 시즌 1 8승 4패로 제도약을 해내며 믿음에 보답합니다. 해당 시즌 럭커 변태가 완료되는 순간 비비기로 이경민의 본진 뒷마당 지역으로 침투시키는 전략, 그리고 뒷마당 길목에 3파일런으로 길막을 하자 버로우 겹치기로 비벼넘기는 훌륭한 센스를 선보이는 등 이 신출귀몰한 플레이는 고춧가루 경기에 쓰이기엔 너무나 아까운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병행리그로 진행된 SK 플래닛 시즌2에서는 5번의 기회밖에 잡지 못하며 본격적인 하락세를 겪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즌 종료 후 플레인 코치로 보직 변경을 합니다.
사실 선수 은퇴는 먼 이야기였지만 스타2로 종목이 전환되면서 게임에 흥미를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게임을 즐겨보기 위해 테란으로 종족도 전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선수로 뛰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루지 못했던 프로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팀에 기여하고 싶어 코치로서 보직을 옮기게 됩니다. 선수 시절 브레인이라는 별명답게 워낙 다전제 판짜기 능력이 좋다 보니 코치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결국 팀의 큰 활력소가 되어 STX는 12-13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김윤아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시즌 내내 STX 소울의 해체설에 시달렸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이란 분위기는 별사항전의 각오를 가지게 만들었고, 급한 중압감에서 벗어난 김윤아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에 눈시울을 적시고 맙니다. 팀이 해체된 후 독립대를 위해 정말 은퇴를 했고, 의경으로 복무하다 2012년 11월 조일장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개인 방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방송이 뜸해지고 방송국 매니저의 글을 통하면 본가에 내려가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쉬고 있다는 소식만이 전해졌습니다. 2017년 10월 본격적으로 방송 복귀를 선언했고, 말 수 없고 조용한 본성격을 버리는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하이텐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스코드의 황제가 됩니다. 개인 방송 복귀 후 랜능크를 주된 콘텐츠로 하여 김윤환만의 논리로 이해로 1위를, 현역 시절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기량으로 유난 샘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ASL 시즌7 24강 한듀얼전에서 두 번째 해처리를 절묘하게 숨긴 플레이와 16강에서 현 시대의 최강자인 김성현을 럴커 드랍으로 장윤철을 뮤커지로 잡아내는 플레이 등은 현역 시절 자신의 장점을 완벽히 재현하며 클래스는 여전하다는 것을 팬들의 머릿속에 새겨줍니다. 스타리그 6회 MSL 7회 진출 중 우승 1회 4강 3회, 전략과 전술이 한정적인 저그의 한계를 깨부수며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줄지 항상 기대하게 만들었던 선수. 이재동의 빠른 손놀림, 이영호의 순간적인 판단 센스, 김태경의 멀티태스킹, 그리고 송병구의 탁월한 게임 감각, 이들같이 타고난 능력이 없었기에 그는 스스로를 스톱하며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똑같이 하는 노력을 자신만의 무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됐을지 생각해봅시다. 실력이 부족하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쉬운 해결책을 잊고 살았는데, 김윤환 선수를 통해 머릿속에 다시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김윤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마음 울컥한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암센세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고수 때릴게요. 이거 진짜 감동 싫어요. 아니 이 양반 잘못됐네. 아니 사진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의경 사진을 또 함부로 써. 이겸사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